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23번째 내러티브 탐구와 사례 연구 실전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내러티브는 연구 대상이죠. 현상, 동시에 연구 방법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탐구 과정은 연구 퍼즐을 설정하고 현장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쓰기, 연구 텍스트 쓰기 요 쓰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정확히 맞죠? 주요 자료는 연대기적이죠? 정확히 맞고요. 연구 대상자의 개별적 경험보다는 여러 참여자로부터의 공통적인 경험의 본질 요 말을 쓴다라는 거는 현상학적 연구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벌써 되겠네요.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은 현상학적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장인물 문제 해결 등 문헌적 요소를 포함한 이야기로 제일 중요한 말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친다. 리스토링 그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번입니다. 사례지향적 연구 특징과 거리먼 겁니다. 우리가 변수지향적 연구가 있었잖아요. 요거가 대꾸되는 게 변수지향적 연구. 요거는 이제 양적 연구의 특징을 다 갖고 있죠. 양적 연구. 이 사례지향적 연구는 당연하지만 질적 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답은 2번이 되죠. 대규모의 표본으로 변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설명한다. 이게 변수지향적이죠. 수치보다는 유형화된 다양성, 유형화란 말 나오면 사례지향이죠. 그다음에 역사적 맥락 들어가고요. 다양한 자료, 사례 유형화, 인과구조인데 복잡한 인과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A에서 B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힌 그런 인과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 전체론적 관점을 취하죠. 종합적이고 그래서 해석적 설명을 지향한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술하는 탐구 전략이 지향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특정 대상의 현재 상태나 행동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 과거라는 말이 나왔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대기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건이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추적한다. 특정 사례의 기원, 발달 과정, 전환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기원, 발달 과정 이런 말 봐서는 역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4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게 뭐냐? 이야기된 내러티브가 이끌고 연구자는 따라가면서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고 개인의 정체성과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해명하기도 한다. 여기 이야기, 내러티브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이론의 생성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근거 이론이죠. 근거 이론. 니은이 일단 아니고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 이걸 재구성해야 되죠. 이걸 재진술, 다시 말하기, 리스토링을 우리가 앞에서는 또 재진술이라고 번역했죠. 맞는 말이죠. 개별적 사례를 분석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여기 뭐 추상적인 이론적 모형, 여기 이론적 모형을 개발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근거 이론에 가깝죠.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은 근거 이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만 묶은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3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연구 방법이 뭐냐? 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 이건 이제 시간성이죠. 시간성을 이제 연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두 번째는 사람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된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죠. 답은 내러티브 탐구죠. 이야기자가 나왔으니까 4번인데 자, 세 번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적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 여기 관계적 상호작용 요게 바로 사회성입니다. 제가 이론편에서 얘기한 걸로 말씀드리면 사회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인 장소죠. 요거는 공간성, 연구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된다. 이게 이제 3차원 탐구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3차원 탐구 공간이라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죠.
6번입니다. 사례사 연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연구하잖아요. 변인 통제 안 되죠, 잘. 인과관계 규명 어렵죠.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자료에 의존함으로 정확성 검증이 어렵죠. 기억 왜곡으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게 한계점이죠, 분명한. 특정 사례에 국한되어 일반화하기 어렵죠.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기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네요. 약간의 한계점, 문제점 뭐 이런 거네요. 광범위한 자료 수집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또 사례사 연구할 때 연구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자료 접근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없는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1, 2, 3, 4번 다 맞게 되네요. 현상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복잡한 행동이나 발달 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부족하다. 완전히 반대로 설명해놨어요. 5번이 틀렸죠. 사례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복잡한 행동, 발달 과정, 특수 사례를 깊게 파고드는 거란 말이에요. 심층, 포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사례 연구란 말이에요. 사례사 연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이런 거는 여러분 사례 연구의 어떤 한계점, 문제점에서 제가 이론편에서 정리한 것들이죠. 5번은 반대로 설명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자료 수집 시 면접, 관찰, 저널, 뭐 블라블라 등 다양한 자료원 활용한다. 다각도로 분석한다. 정확하게 맞고요. 언제나 다양한 자료원, 질적 연구에서는 개인 조직 사건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을 상세, 심층,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 아주 희소하고, 그죠? 약간 좀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인 이런 것들을 상세하고 깊게 이해하고자 할 때 주로 행해지며 특정 사례의 고유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정 사례. 맞는 말이죠. 수집된 자료를 통해 특정 이슈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상태, 그죠? 여기서 그 복잡성을 그대로 단순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현상에 불변하는 본질 구조를 도출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뭔자가 보였어요? 불변하는 본질 구조, 본질 구조. 그럼 후설이 생각나야 되겠죠? 이거는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가 특정 사례에 국한돼서죠. 그러니까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죠. 문제점이 있죠. 맞는 말이죠. 마지막 8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술하는 탐구 전략이 지향하는 질적 연구 방법은 뭐냐? 개인 조직 사건의 특수한 특성, 심층, 시간, 장소로 경계지어진 시스템, bounded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벌써 이 말 자체에서. 전체론적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런 거는 이제 사례사 연구까지 포함한 거죠. 사례를 분류, 비교하여 복잡한 인과관계, 이거를 규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사례 연구.